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때까지 HPA 시리즈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1편 탱크와 1차 레귤레이터, 2편 그 2차 레귤레이터와 그 닛불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HPA 시스템 선택 말이 가이드인데 그 편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3편에서는 HPA를 이제 연결하는 호수 그리고 탱크의 충전 방법 정도 설명을 하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영상 자체의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HPA 핸드건을 핸드건이 됐든 라이플이 됐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닛불에 호수를 장착을 하게 돼요. 이런 호수를 이렇게 장착을 하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호수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해외 사이트나 이런 사이트들 뒤져보면 많이 쓰이는 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요 좀 하드한 타입이라고 하죠. 요 하드한 타입. 반대쪽 끝은 US 타입으로 연결이 되는데 실제로 굵기도 상당히 굵은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굵은 편이고 수축 튜브 바깥단에 이렇게 천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쌓여져 있고 끝부분은 이렇게 수축 튜브로 감싸져 있어서 마감도 잘 되어 있고요. 이런 케이블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케이블은 요 직경이 8mm 정도가 돼요. 8mm 정도가 돼서 굵어서 장점은 아무래도 그 고압에 견디는 그런 압이 좀 세고 설사 호수가 터지더라도 기본적인 요 그 표면에 있는 이 가드 때문에 이게 갑자기 팍 터져서 요 파이프 그 호수가 깨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타입은 US 타입이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은 실제로 그 사용을 하다 보면은 크게 막 심하게 꼬이고 이러지도 않고 하드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움직이기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 불편한 이런 단점이 있는 케이블 종류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제품을 쓰고 있는 입장이에요. 요 라인을 이렇게 핸드건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라인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요. 탄창도 요 밑에 M4 연사 탄창을 꼽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요런 이제 하드한 타입의 케이블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아티산 인더스트리라든지 아니면은 건팩토리라든지 이런 국내몰에서 파는 요런 그 단순한 형태의 그 직경이 6mm입니다. 6mm짜리 요런 그 케이블이 있어요. 요런 케이블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팔지만 저기 그 수족관 같은데 또 팝니다. 수족관 용품 파는데 이 에어 호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외형은 6mm고요. 그러니까 안에 실제로 공기가 통하는 이 부분은 4mm 정도 됩니다. 사양이 4mm 정도 되고 실제로 요 제품은 이제 그 일본에서 파는 제품이고 이 호수 자체가 버티는 압이 200 psi 정도까지 버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HPA 압 한 80에서 140, 160 정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호수입니다. 6mm짜리 호수. 그 아티산에서 파는 6mm짜리 호수도 아마 요 호수입니다. 요 호수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타입은 같은 6mm짜리 호수인데 이런 식으로 코일 형태의 호수입니다. 이런 코일 형태의 호수는 거의 꼬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꼬임이 없고 길이 자체가 이렇게 부피가 작다 보니까 늘어나고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고 핸드건 부무장용으로 옆구리에 차고 다니기 좋은 호수예요. 그래서 이런 호수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HPA 호수는 크게 이런 하드한 타입 8mm 이상의 하드한 타입의 호수가 있고 6mm 타입의 이런 일반 호수와 코일 형태의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반 호수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안 드리는 게 꼬임이 엄청 심합니다. 꼬임이 심해서 저도 잘 안 쓰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테스트용으로 집에서 쓸 때는 이런 호수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핸드건용으로 쓰실 때는 요런 호수가 제 생각은 편할 것 같아요. 요런 호수. 뭐 라이플에서 써도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요거 외에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HPA 마이크로 호수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 지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이크로 호수라는 게 뭐 말이 마이크로 호수지 이게 뭐 특별히 뭔가 뭐 다른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호수 호수가 3mm짜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게 작아요. 정말 작고 보이나? 예, 요 정도. 요 3mm짜리 호수. 3mm짜리 호수가 있고 그 아티산 인더스트리에 가면은 핸드건용으로 요 3mm짜리 호수를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고 그 핸드건만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4mm짜리 호수를 쓰셔도 돼요. 코일 형태든 아니든. 그래서 이게 부드럽기 때문에 쉽게 꼬여도 쉽게 풀 수 있고 부피가 작다 보니까 뭐 그런 장점들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호수가 제가 알고 있기로 사양이 버틸 수 있는 압이 200 psi가 맥스 수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 120에서 150 정도는 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수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런 호수 선택은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호수를 사실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호수의 그 버티는 압력을 꼭 체크하십시오. 보통 우리가 페인트볼 같은 경우가 그 고압이다 보니까 페인트볼로 쓰는 요 썸네일 하나 띄워드릴게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요런 페인트볼 호수들은 보통 1000 psi 이상을 버티는 호수예요. 근데 상당히 굵고 우리가 그 HPA용으로 비비탄용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해요. 너무 굵고 하드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세 가지 제품을 많이 그 사용을 하시는데 그 지금 보이시는 이런 호수죠. 이런 호수들 3mm부터 해가지고 색깔별로 이런 호수들 이런 호수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자작을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호수를 구매를 하실 때 꼭 중요시하는 거는 이 호수가 터지지 않고 터지는 압력이 있습니다. 그 몇 psi 이상일 때 이 호수가 못 버티게끔 해서 터지는 압력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200에서 300 psi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호수들이나 알리에서 파는 호수들. 그래서 혹시나 그거보다 낮은 호수들, 이런 고압 공기를 뭐 버틸 수 없는 그런 호수들이 있어요. 생긴 거는 똑같은데 이 압이 약한 호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호수를 구매를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호수를 구매를 하실 때 아마 호수에 뭐 사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되고, 흔히 얘기하는 뭐 건팩토리, 아티산 인더스트리, 이아비 팩토리 이런 사이트들에서 구매를 하시는 호수들은 200에서 300 psi까지 버티는 호수들을 판매를 있기 때문에 그 제품들 바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같이 이런 호수를 직접 구매를 하고 또 이 호수에 이런 그 외형에 그 씌우는 그거 있죠. 이게 뭐냐면은 제가 찾아간 호수예요. 요 호수에 요 외관 요런 것들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저는 이렇게 자작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요거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겠죠. 절감이 되는데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게 호수가 버틸 수 있는 압력을 체크를 하시고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안전상에 안전합니다. 안전상이 아니고 안전하니까 그 점만 호수를 구매하실 때 감안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호수 구매는 크게 제약이 없습니다. 혹시나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얘기를 주시면 제가 이런 호수나 아니면은 뭐 요런 그 외부 씌우는 이거를 알리에서 제가 많이 샀어요. 뭐 종류도 많아요. 많고 하니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필요한 만큼 잘라서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호수 구매를 하실 때 꼭 주의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호수는 어차피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뭘 사라 말은 안 드리지만 뭐 핸드건용으로 쓰실 때는 이런 코일 형태의 호수가 아무래도 그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코일 호수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저처럼 그 핸드건에 이런 아답터를 이용한 그 M4 연사 탄창을 핸드건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하드한 타입의 호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꼬임은 있지만 그만큼 튼튼하기 때문에 굴러다니고 이렇게 해도 호수가 잘 터지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아마 이 호수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겁니다. 호수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두 번째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 많이들 질문하신 거예요. 아 이거 HPA 탱크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디서 충전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드리면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집 근처에 스킨스쿠버 대리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접 핸드펌프나 그 오토펌프를 구매를 해서 사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제일 쉬운 거는 그 자전거 타이어 바람 넣는 요 썸네일을 띄워드릴게요. 요런 펌프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할 거예요. 금액도 펌프 금액도 싸기 때문에. 그리고 요런 핸드건용 요런 13CI 짜리 탱크를 그 핸드펌프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마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한 300회 펌프질 한 300회에서 한 400회 유튜브에서 제가 보니까 요거 충전하는데 한 덩치 좋으신 분이 한 300번 펌프 되니까 요거 거의 한 3000 가까이 차더라고요. 그 300회 정도 펌프질을 하면은 충전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힘이 좋으신 분들 운동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절대 비추드립니다.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 요걸 쓰고 있는데 아주 얘기할 때마다 입에 단내 난다고 하면서 가끔씩 게임 있을 때 부탁을 해요. 충전 좀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은 뭐 재충전할 때 같이 충전하면 되니까 그 충전 뭐 하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저는 저기 오토 펌프를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충전하는 방법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13CI 탱크를 쓰시는 분들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저처럼 이런 카본 탱크 큰 이런 카본 탱크를 사용하시는 분은 이런 핸드펌프로 충전 못합니다. 거의 사람 잡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큰 용량의 탱크를 가지고 계신 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충전하는 거는 동네에 스킨스쿠버들 그 산소통 충전하는 대리점에 가서 돈을 주고 충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충전비가 처음에 갈 때는 아마 한 좀 비싸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계속 가다 보면은 친분 관계를 좀 쌓다 보면은 이제 금액적으로 조금 싸게 해주시겠죠. 그런 집 근처에 대리점에 가서 충전하는 방법이랑 아니면은 아예 자가 펌프를 구매를 해서 요 썸네일에 띄워주는 이런 펌프를 사서 충전을 집에서 직접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펌프를 돌리시면은 주민신고 들어올 수준으로 소리가 크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요. 개인적으로 주택이나 아니면은 좀 충전하실 때 밖에 들고 나가셔야 되는데 이게 무게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조금 번거로움은 있어요. 저도 아파트에서 하는데 저는 충전할 때 정말 짧게 그리고 뭐 휴일날 낮에 잠깐 충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너무 오래 틀면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저기 본가에 가져다 놓고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 요 펌프를 가지고 충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이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추천드리진 않는데 왜 추천드리지 않느냐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스킨스쿠버용 탱크 이런 큰 탱크 썸네일에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런 탱크를 하나 구매를 해서 스쿠버점에서 그걸 충전을 해요. 충전을 하시고 나서 이 스킨스쿠버 탱크에서 우리가 쓰는 HPA 탱크로 소분할 수 있는 아답터를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아니면 이바이크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요 탱크에 충전을 소분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소분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집에 이 스킨스쿠버 탱크를 좀 보관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무서워서 어차피 얘도 그 압축 공기인데 산소 탱크인데 집에 뭐 탱크 하나 보관하는 게 다 안전 밸브도 있겠지만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추천 안 드리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아니죠. 또 하나의 방법은 일단은 이런 산소 탱크가 아니더라도 이런 카본 탱크인데 요거보다 용량이 훨씬 큰 한 2리터 정도 되는 카본 탱크를 저도 구매를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도착을 안 했는데 탱크를 구매를 해서 가끔씩 그 스쿠버점에 가서 충전을 하고 요 통에 소분을 하는 방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탱크는 이제 그러니까 보기 좋게 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저기
닌자 에어소프트에서 나오는 그 작은 통에 소분하는 그 모듈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실제로 1차 레귤레이터도 닌자 제품을 써야 돼요. 1차 레귤레이터도 요거는 자기 레귤레이터가 아니면은 이 제품 호환이 안 됩니다. 예, 제가 사서 그것 때문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요 1차 레귤레이터도 닌자 겁니다. 요거 구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그 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 1차 레귤레이터를 카본 탱크에 연결을 하고 요거를 요런 식으로 하고 요 반대쪽 끝에 내가 소분해서 쓰려고 하는 요런 탱크를 꼽고 나서 요 밸브를 열죠. 요 밸브를 돌려서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열게 되겠죠. 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통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충전을 하는 방식이에요.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제품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구성이 가능한데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어차피 원리는 간단합니다. 알루미늄 탱크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4500 psi까지 충전이 가능한 카본 탱크에 1차 레귤레이터를 그 아웃풋 출력이 제가 2편에 소개시켜드렸던 300 psi짜리가 아닌 1차 레귤레이터 출력 압력이 3000짜리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3000 아웃풋에 출력되는 압력이 3000짜리여야지 3000짜리 통에 충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차 레귤레이터 아웃풋이 3000짜리 제품이 있고 그 제품에 이런 식으로 이런 제품이 알리익스프레스도 분명히 팔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제가 썸네일 띄워드릴게요. 그거를 연결하고 나서 이렇게 요거는 지금 제가 닌자 거를 쓰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안전한 게 좀 메이커 있는 제품을 쓰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닌자 거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알리에서 구매를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충분히 이런 통에 소분을 할 수 있는 이런 세트가 만들어집니다. 아무래도 금액적으로는 조금 더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메리트가 있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충전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충전 방법을 사용을 해서 충전을 해서 안전한 HPA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으로 HPA 길라잡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알고 있는 HPA 세팅을 에어소프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이 3편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냥 오지랖 아닌 오지랖을 조금 더 양념을 치자면은 일단 충전을 하시게 되면은 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충전을 뭐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요 안에 유수분이 많이 찹니다. 이 탱크 안에. 그래서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탱크를 개봉해서 안에 물로 한번 씻어 주시고 내부를 말리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런 영흥 펌프라든지 이런 오토 펌프는 충전을 할 때 아무래도 좀 저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쿠버점에서 파는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 충전기가 아니고 그냥 이런 단순 충전기이기 때문에 충전할 때 유수분이 엄청 많이 낍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하실 때 유수분 필터라는 거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 유수분 필터를 좀 2중, 3중으로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요 안에 유수분도 덜 차고 우리가 총을 격발했을 때 기름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기름 냄새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 이제 점들은 제가 한번 언급을 시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HPA 관련 영상을 많이 봐주셨고 앞으로도 제가 또 HPA 관련돼 가지고 뭐 좀 제가 이런 써보다 보니까 뭐 좋았던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제 장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에요. 뭐 그나마 제가 에어소프트라는 취미를 가지고 HPA라는 장비를 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모든 게 제 지식은 아니지만 제 주변에 같은 팀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써보고 그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오픈을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끝으로 HPA 시리즈의 3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